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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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MZ세대를 보면 직관적이고 빠른 결과를 선호하잖아.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 친숙하고 또 인터넷 공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맺는 세대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상의 상황에서 네 글자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MBTI가 유행됐다는 시각이 있어. 특히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사용되는 MBTI 밈은 굉장히 유머스럽기까지 해서 이 밈들을 SNS에 공유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웃고 공감하지, 이것 때문에 더 유행세를 타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일면식 없는 상대와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단시간에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뭉치게 되는 것처럼 지금 SNS 공간 안에서는 MBTI가 공통의 관심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이 SNS에 대해서 차경욱 교수님께서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한 가치 소비의 일종의 심리 테스트가 1인 미디어 폭증과 맞물려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소재가 됐다고 분석하기도 하셨어. 그리고 김성철 교수님도 SNS 같은 컨텐츠 산업에도 프로슈머 개념이 등장했다고 말씀하셨어. 마치 아이돌 산업에서 팬덤이 중요한 창작기지이듯이 심리 테스트도 소비자가 트렌드를 직접 만들어가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야. 말이 좀 어렵지?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면서도 자신의 성향을 타인과 공유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끼는 MZ세대에게 SNS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MZ세대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컨텐츠야.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한 MBTI 성격 검사가 자리매김하게 된 거지. 또 사회가 변하면서 이전보다 사회, 타인, 나에게로 시선을 두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MBTI 검사 결과로 뜻밖의 발견되는 자신을 SNS상에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말이야. 즉,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SNS를 통한 MBTI 검사가 우리 MZ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매력적인 컨텐츠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카톡 카톡 자기 이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 MBTI가 유행하는 그 시점에 찾아보니까 자기계발서도 많이 팔렸더라고. 아무래도 MZ세대가 이전에 획일화된 사회에서 벗어난 첫 번째 세대다 보니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 시대에 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본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상이 심리 테스트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심리학자들의 견해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대. 그래서인지 MZ세대는 자기 자신의 취향과 성향 등을 존중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어. 그렇다 보니 SNS에서 무료로 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자기의 컨텐츠인 MBTI 검사가 인기를 얻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직관적이고 쉽고 재미있게 도출되는 MBTI 검사의 결과를 통해 나는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게 되고, 또 나온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정리해보자면 SNS에서 돌아다니는 MBTI 검사는 MZ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일부 해소해주면서도 재미 요소 또한 적절히 충족시켜주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자기진단 테스트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카톡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MBTI가 우리 MZ세대에게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지. 네 행동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넘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단점을 더 잘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성격을 예상할 수 있으니 상황을 대처하기에도 좋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도 좋아. 단 10분의 투자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의 유행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카톡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과 접촉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 그래서 난 사람들이 MBTI 관련 콘텐츠를 이용해서라도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테스트 결과를 SNS에 공유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공감과 소통을 즐길 수 있으니 소속감도 느낄 수 있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찾아보면 평소라면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지난해 2월 심리 테스트 검색이 급증했어.
이를 통해서라도 팬데믹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만남 대신 심리 테스트를 관계 맺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남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심리 테스트 열풍을 레이블링 게임이란 용어로 표현했는데, 팬데믹 시대의 현대인이 심리 테스트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나를 확신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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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지 편향이 MBTI 유행 향상 속에서도 나타나. 아까 보여줬던 MBTI별 특징과 같은 컨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때 편승 효과와 대표성 편향이 나타나. 처음에는 그 내용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또 비슷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맞는 말 같아지는 거야. 그렇게 MBTI 결과를 점점 공감 혹은 신뢰하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인지 편향인 확증 편향이 나타나. 확증 편향은 간단하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한번 MBTI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MBTI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도 신뢰롭지 못하다는 정보들은 배제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주장의 정보들만을 받아들이는 거야. 특히 잦은 미디어 노출로 인해 인지 편향이 더 쉽게 발생해. 이런 인지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까똑. 낙인은 원래 범죄 및 사회심리적 용어로 어떤 사회 집단이 일탈 규율을 만들어 그 규율을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규율을 어긴 자들을 아웃사이더로 낙인 찍어서 일탈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야. 그런데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이 적용돼. 낙인은 비전문가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대. 특히 MBTI 검사에 대한 결과를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SNS에서 해석하고 공유하다 보니 외향형은 인싸, 내향형은 아싸로 낙인을 찍게 됐나봐. 원래는 옳고 그름이 없는 성향에 대한 검사인데도 성향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형성되었고 그 잣대에 맞추어 개개인을 낙인해 단 한 번의 검사로 낙인을 해 사람을 정의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MBTI 검사는 단순 성향을 판단하는 검사라 언제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말이야. 특히 한창 인지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루어지는 MBTI 검사 결과 낙인은 결과의 특성에 사람을 가두어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까똑. 여기서 합리화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 또는 그런 심리적 경향이야. 즉,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행동은 마치 MBTI의 특징처럼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지. 까똑. 반응효과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징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뜻해.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검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특별히 맞추어진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이 반응효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MBTI의 검사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잘 맞는다며 감탄하고 검사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야. 까똑. 까똑. 첫 번째는 무료 MBTI 검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의 문항 구성 자체가 단순해서 중간이 없고 이분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절대 그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성향 중 어떤 것이 더 강한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그래서 MBTI 결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하는 거지. 두 번째는 MBTI는 단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자면 내향적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아싸다라고 SNS에서 많이들 표현하지만 내향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쏟는 유형이라는 뜻일 뿐이거든. 그래서 SNS에서 해석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 세 번째는 흔히 SNS에서 사용되는 무료 MBTI 검사가 아닌 공식 MBTI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이후에는 전문가들로부터 목적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해석을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시 말해 SNS 속 MBTI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해석에 조심을 기울여야 해. 까똑. 쉰드는 정보 검색에서 검색자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확증 편향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확증 편향은 강화되거든. 또 카너먼의 저술에서도 이와 같은 탈인지 편향 전략을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SNS 속 MBTI에 대한 인지 편향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MBTI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고찰하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까똑. 까똑. 저는 ENTP가 아니라 오민진입니다. 저는 ESTP가 아니라 이규리입니다. 저는 INFP가 아니라 김세현입니다. 저는 INFP가